그쵸. 근데 미국은 오히려 정말 부촌, 셀럽,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집들은 주소를 알려줘도 그 주소가 안 나오면 오히려 더 부잣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미현TV의 고미현입니다. PD님, 한국에서 주택, 집 살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역세권, 지하철이랑 가깝거나 편리한 이런 걸 찾아봐요. 편의시설, 네. 마트, 쇼핑몰 네, 이런 맞아요. 것들 중요하시죠?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은 절대 상상도 못하시는 미국에서 집 볼 때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4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PD님, 혹시 우리나라 아파트 국민평수 관리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냥 34평 기준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한 20에서 25만 원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마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비를 따지나요? 아파트 사실 때? 거의 안 따지죠. 뭐 해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차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이 관리비가 같은 동네에 옆 단지 아파트여도 2배, 3배가 차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관리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34평 아파트 정도인데 12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아파트 관리비가 100만 원 넘는다고요? 네. 안 사죠. 왜 이렇게 비싸요? 미국은 관리비가 120만 원 정도인 곳들이 많아요.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관리비의 수준이 전용 면적 한 28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 700불이면 살만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 700불이 하나로 따지면 거의 8, 90만 원 해요. 그래서 굉장하죠, 관리비가. 네. 관리비의 설계가 잘못돼 있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관리비가 2배까지도 비싼 곳들이 있어요. 600불, 700불이 아니라 뭐 1200불, 1400불 한다고요?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시당초 좀 고급 이미지로 고급화 전략을 해서 직원도 아파트의 관리실에 많이 고용을 했고, 이런 경우엔 당연히 인건비가 미국은 높다 보니까 관리비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공용 공간을 최근에 리모델링 했거나 공사를 했다 그러면 관리비가 한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갑자기 2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이 관리비인데,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관리비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 때 매도자가 최근에 공용구를 공사했던지 아니면 앞으로 공사할 계획이 있던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줘야 돼요. 꼭 공개진술서에 이렇게 진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이 가까운 단지가 있고 지하철이 좀 먼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선호되죠? 당연히 역세권이죠. 그쵸.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요? 미국은 그 반대예요. 당연히 동네가 차가 덜 막히고 도로가 잘 뚫려 있다 이러면 당연히 선호하겠지만, 대중교통, 공공버스라든지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 우리 아파트와 너무 가깝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동과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덜 선호돼요. 왜요? 출퇴근할 때 편하잖아요. 그쵸. 출퇴근할 때는 편하죠. 하지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내 집 근처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치안 문제, 아무나 내 집 근처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단지 내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걸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한국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실 때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이제 매물을 추천을 드리면 여기 훨씬 가까운데 여기가 훨씬 더 대장 아파트 아니에요? 뭐 대장 컨도미니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너무 가까우면 현지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투자하실 때 잘 보이는 집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을 좋아하나요? 뭐든지 대로변에 있고 도로랑 접해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 폭이라든지 얼마나 도로하고 많이 접해져 있는지 체크하시잖아요. 미국은 컬드색이라고 해서 이게 불어인데 도로의 끝집, 그러니까 데드엔드라고 하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 진짜예요. 미국인들은 자기 집에 거실이라든지 마스터 베드룸에서 자기가 편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때 옆집이라든지 앞집이 나나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거를 극도로 꺼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이버 지도라든지 우리 카카오맵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집에 주소를 넣었는데 안 나와. 이런 부동산의 가치가 우리나라는 있다고 보나요? 아니 그건 등록 자체가 안 됐다는 건 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곳에 산다고 하면 너 어디 오지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오히려 정말 부촌, 셀럽,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집들은 주소를 알려줘도 그 주소가 안 나오면 오히려 더 부잣집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워낙에 파파라치라든지 정재계 인사들은 언론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회가 안 되는 주소지에 부동산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집 자체를 볼 때는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보세요? 이 아파트에 방이 총 몇 개 있나 그거 많이 봐요. 그렇죠. 혹시 화장실 개수 몇 개인지도 크게 따지시나요? 아니 일반적으로 화장실 2개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 기준?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방 3개, 뭐 방 4개, 화장실 2개가 일반적이잖아요. 미국은 이 화장실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화장실에서 설마 프라이버시를 따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를 따져요. 그래서 정말 뭐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할 수 있는 정말 부자 집일수록 방은 6개인데 화장실은 뭐 9개, 화장실 개수가 뭐 10개가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가족끼리도 자기만의 화장실이 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쓰는 화장실, 저택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라든지 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간마다 화장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시 여긴 거군요. 네, 그만큼 타인하고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게 한국과 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급 주택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크로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잠실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전용 면적이 넓은데도 방이 3개밖에 없다든지 방 개수는 적은데 그 각 방마다 별도의 화장실이 딸려 있다든지 이런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째인데요. 피디님 초품화가 뭔지 아세요? 아, 초품화 정도는 알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 미국은 노품화라고 있어요. 노숙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용어인데 미국은 노숙자를 품은 아파트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당연히 노숙자를 품은 아파트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시기에 피디님은 내가 LA에 집을 산다면 어디에 사고 싶으세요? 가장 중심가, 직장이랑 가까운 중심가. 그쵸. 가장 이제 여의도나 광화문처럼 강남 한복판처럼 뭐 고층 빌딩도 많고 비즈니스맨들도 많은 LA의 뭐 다운타운을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LA 다운타운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노숙자들이 마약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도심, 강남 한복판 같은 위치에 있는 집들은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점점점 노숙자가 중독자가 없는 지역으로 도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와의 또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더 중심가로 몰리려고 하고 네. 있는데 반대로 미국인들은 중심가에서 멀어지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운타운이 그 미국의 도시에서 가장 핵심지거든요. 원래는 이제 땅값이 비싼 상업 중심 지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노숙자로 인한 치안이라든지 이제 중독자들이 많으면 교육에도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래서 점점 도심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 살 때 정말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